안녕하세요. 주거복지센터 운영 실천 과정 주거복지 자원 연계와 네트워크를 맡은 은평주거복지센터장 정상길입니다. 자원 연계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거복지 외부 자원 같은 것들을 활용하려고 할 때 주로 이제 어떤 기관들이 가능한지 그런 기관들을 쭉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거복지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 센터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MOU, 업무 협약 등을 이제 체결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어떤 예들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복지 자원 연계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일반 외부 자원에서 일반 사회복지 재단이나 외부 기관들의 자원 연계,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자원이라고 해서 뭐 구나 시단위 같은 데서 그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저희 이제 은평구 사례 등을 통해서 이런 자원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사례들을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 자원들은 그러니까 이 외에도 아마 좀 많이 있긴 있을 텐데 이제 우리 은평 주거복지센터가 이제 활용하거나 서울 주거복지센터들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자원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 주거복지재단, 대한적십자사, 아산복지재단,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푸른나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랜드, 사회연대은행,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미랄복지재단,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내로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들, 그 다음에 구청의 주거복지팀이나 주거복지와 연관된 다른 부서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들,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집수리 같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들, 그 다음에 천혜원 희망의 집, 수송 보현의 집, 희망나무, 흰도레 이렇게 해서 지역의 홈리스 노숙인이나 모자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원 연계를 하는 그 이유는 주거복지 업무를 하시다 보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아직은 주거복지가 이제 제도적으로는 시행이 되고 각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관련된 예산들이나 자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은평 주거복지센터만 이제 예를 들어봐도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주거비 관련된 자원이나 예산들은 연 한 2,5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제 초창기보다는 매년 뭐 5%, 10%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씩은 더 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것만 해도 뭐 서울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요즘 임대주택 보증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2,500만 원의 예산은 쪼개서 필요한 분들, 더 절실한 분들, 이제 이런 분들한테 나눠서 사용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부족한 어쨌든 그 자원들을 외부 기관에 공모하거나 연계해서 활용해서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목적은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 자원들을 연계 등을 통해서 보완하고 지원하는 건데 이제 두 번째는 또 주거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다양한 사실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의 문제랄지 가족의 문제랄지 또는 법률적인 어떤 임대차의 문제랄지 심리적인 문제랄지 이런 다양한 사실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개 기관이 이 모든 문제들을 사실 풀거나 슈퍼맨처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외부와 이제 네트워크를 맺고 필요한 부분들은 업무 협력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몇 가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꿀팁 같은 것들 저희가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선정이 좀 되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서울 쪽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들은 이제 대부분 가장 많이 아마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서울복지재단이라고 서울시에서 설립한 재단에서, 서울형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는 이 예산들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 부분들은, 향후에 특히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 그 빨간색 사랑의 열매 하는 이 기관에서 재정을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경기도든 전라북도든 경상남도든 이 주거복지 관련된 기관들이 생겨나면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이나 공동으로 같이 해서 또는 그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를 지원하는 중앙주거복지센터 같은 단위들이 생기면 이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각 지역본부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런 자원들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복지재단의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4월부터 10월까지 보통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 한 7회 정도 이렇게 접수를 받고요. 한 7억 정도의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기관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산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을 500만 원 정도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들도 할 수 있고요. 지역의 복지기관들도 할 수 있고요. 주거복지센터들도 할 수 있고 복지기관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쨌든 그 복지기관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1년에 한 7번 정도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마다 공지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에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구청, 시, 지자체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 또는 복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 연락들이 오면 이제 이메일을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지역복지통합본부 지역공동체팀 02-6353-0303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할 때는 임대주택이 계약된 계약서들을 필요로 했었는데요. 필수 서류였는데 이제 기관들에서 많이 얘기도 하고 또 그 임대주택이 안 되셨거나 또는 집에서 갑자기 나와서 집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 그 계약금을 걸 만한 사실 그 계약금 돈조차도 없으신 시민분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복지기관에서 각 기관들에서 신청서를 써내면 요즘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의 임차보증금 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성해 보시거나 선정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생애에 한 번 정도 조금 그래도 금액이 큰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과 자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것들을 지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중점에 맞춰서 특히 이제 시민분하고 상담하실 때 어떤 지점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적으셔서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시민분들의 목소리로 저는 적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민 보고 상담하시는 분 보고 직접 이렇게 또 적게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적어서 이런 지점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끝나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이제 잘 이사를 하셨고 어떤 지점들이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관들에서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거복지재단에서 하는 주거사다리 입주 지원 사업. 그래서 앞선 이제 그 교육이나 강의들에서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쪽방이나 고시원, 여관, 찜질방, 노숙인 쉼터 이런 시설 이런 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이라로 해서 또는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임대주택들이 보통 이제 최저 보증금이 보통 50만 원 정도 선인데요. 이런 분들 중에 선정되신 분들은 보증금 50만 원, 그 다음에 이사비, 짐들이 좀 적기 때문에 간단 이사 형식으로 이사비 20만 원, 그 다음에 생필품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재단 아래 연락처 나와 있는데요. 031-738-4393부터 4394번까지 여기 기관을 통해서 각 기관들이 신청을 하시면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복지 활동을 하시거나 주거복지 업무, 상담 업무들을 하시는 전국의 각 지자체나 복지기관들, 주거복지기관들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보통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민간 사회복지 이제 규모가 큰 재단 같은 데서 사회복지 재단이나 큰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재단들은 예전에는 이제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많이 했죠. 복지 쪽에서.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그 주거로 인한 위기 상황들도 있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보도가 됐지만 월세 체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는 보증금이 부족해서 월세 체납이 돼서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송파구 세모녀 사건처럼 이런 것들이 복지계에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거비를 그래도 지원하는 기관들이 사회복지재단 기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센터들에서 보통 활용하는 것들이 대한적십자사, 아산사회복지재단, 그 다음에 이제 아동들인 경우에는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푸른 나눔 이런 곳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해당 기관들에 먼저 전화를 한 번씩 사실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들어가면은 내부에서 선정하는 조금 기준들이 조금씩은 일단 이렇게 기관마다 더 특별하게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한번 문의 전화를 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희망풍차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 예산이 약 60억 가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보증금, 임차료, 이사비,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 월 임차료는 65만 원, 이사비는 50만 원 해서 02-2238-3102번부터 03번까지 해서 이거는 서울에 있는 또 주거복지센터들이 아마 지원을 신청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산복지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지원 사업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기관들은 재원들이 이제 많은 기관들은 상시라고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상씩은 꾸준하게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신청할 사례가 있을 때마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고요. 주거비는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자립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개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산사회복지재단도 저도 최근에 연락해 보니까 주거비를 또 지원하는 경우에
퇴거 위기를 겪고 있는 분, 그래서 뭐 명도소송이랄지 그 법적인 어떤 그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가까운 시간 안에 월세 체납된 부분을 이제 갚지 못하면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만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그 매년 어쨌든 그 지원 받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내용들로 좀 더 업무들이나 지원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돼서 제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도 하실 때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관도 역시 이제 서울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산사회복지재단, 대한적십자사 기관들의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 관련한 곳인데요. 특히 이제 사실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저희 센터도 은평센터도 처음에 열었을 때 전국에 있는 그 사회복지 재단들에 다 연락을 해서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때 초창기만 해도 주거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 지원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주거 환경 개선, 집수리 이제 이런 쪽을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기관들이 사실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다른 사회복지, 뭐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 부분에 비하면 주거비 쪽 지원하는 기관들은 아직은 조금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동 관련한 곳들은 텔레비에 홍보 많이 하죠. 요즘 뭐 이렇게 아동들 지원하는 곳들은 이런 초록우산이나 월드비전이나 텔레비전에서도 광고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기관들은 주거를 겪고 있는 위기 가정 중에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뭐 만 18세 미만의 아동,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런 아동들이 주거 위기나 주거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잘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진 기관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더 많이 자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그래서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만 23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그 다음에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이사비 최대 50만 원, 미납 월세료나 전월세 보증금 300만 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2078-7054. 그 다음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특히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랑도 상당히 사업도 많이 하고 자원 연계나 뭐 이렇게 아동의 인권이나 권리 관련한 토론회들도 많이 하는데요. 아동 주거 빈곤가구 주거 지원 사업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 그래서 이제 특히 반지하 중에서 우리가 보통 최저주거 기준 하면 양적 기준으로 이제 면적이 아주 작은 좁은 기준을 따지거나 질적 기준에서 이제 단열이 좀 잘 안 된다거나 특히 비 피해로 누수나 침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지원을 좀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지하에 살면서 면적이 정말 좁거나 또는 반지하기 때문에 습하다라거나 누수 피해가 있다거나 이제 특히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SH나 서울시 또는 주거복지센터, 동주민센터랑 연계해서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은 SH공사가 공급하는 지상에 있는 아동 빈곤가구 매입임대라고 해서 지상으로 있는 보증금 한 100만 원 정도에 20년 정도 거주 가능한 주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보증금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하에 사는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해서 이런 보증금 지원 아동 매입임대 주택을 연결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이라거나 차상위 계층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이제 이사비나
보증금, 주거환경 개선비를 최대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관련한 그 기관들은 저희도 이렇게 신청서를 내보면 사실 이제 일반 사회복지 기관들은 아까 이제 최근의 트렌드들이 자립, 자활성 등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점수표도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매겨 있기 때문에 이 주거비를 지원을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제 주로 보는 반면에 아동 관련한 기관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크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써내면은 좀 잘 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심리 정서적인 상황이랄지 주거 환경의 열악으로 인한 이제 아동이 겪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제 반지하 가구 아동들 지원하다 보면 애들을 못 데리고 온다, 친구들을 못 데리고 온다, 반지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데리고 온다 이런 경우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잘 적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원을 잘 해주는 편이었고 그래서 아동 관련한 지원 사항들이 생기는 경우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나 월드비전 등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푸른 나눔이나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이제 조금 더 여성가장 긴급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만 65세 미만의 실직한 여성 가정인 경우에 또는 비정규직에 종사했거나 각 이제 이런 기관들이 아마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천주교 이제 김수환 추기경 이렇게 추모하면서 그 사회복지 기금 형태로 마련을 해서 아마 지원을 하는데 각 기관마다 이렇게 이제 목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 지원 대상자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성 가장들 한부모 가정 이런 경우들도 주거복지 그 기관들이나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가장이다 그러면은 다른 데 이제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런 데를 통해서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최대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른 나눔에서도 주거 취약계층 임대료 지원 사업에서 주거비를 최대 500만 원 정도 특히 여기는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수급이나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주거비를 최대한 500만 원 정도 월세나 임시 주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도 미리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관들은 푸른 나눔, 그 다음에 여성 가장인 경우엔 바보의 나눔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여성 가장 긴급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옷 만드는 의류 회사하고 또 백화점 같은 것도 운영하죠. 이랜드에서도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연중 수시로 한 300만 원 정도 주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는 일단 임대 보증금은 안 되고요. 월 임대료나 주거환경 개선비, 임시 주거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직접 그 홈페이지 이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여기에 초창기에 엄청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어쨌든 운영하는 재단이고 주거비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센터, 서울에 있는 이제 중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피 이사라고 해서 주거 취약계층 이사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정,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주 마켓 디자이너스라는 기관과 함께해서 기업과 함께해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해서 이제 이사를 한 달에 한 2가구 정도씩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중앙주거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이런 특히 이제 지역의 이사업체들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해서 이사를 좀 저렴하게 할인을 해준다라거나 아니면 봉사 성격으로 좀 취약계층을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사업체를 지역 센터들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연계해서 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강북주거복지센터에서도 전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이사업체랑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지역의 취약계층 이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지자체, 동주민센터, 시, 군, 구나 각 지역의 주거복지 기관들에서는 이런 이사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이사나 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사회연대은행이라고 해서 그 주로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이슈, 서민금융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금이 이제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관도 특히 이제 뭐 시설 같은 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즘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에서 이렇게 만 19세, 20세가 이제 넘어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사실 지역사회에 이렇게 그냥 나와야 되는 경우들, 보호를 벗어나서 이렇게 그냥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보호 종료가 된 청소년들은 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뭐 보증금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할 때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을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출을 500만 원까지 해주는 그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청소년인 경우에 사회연대은행의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이거는 서울만 아마 해당될 수 있는데 서울의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그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임차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로 해주는데요. 한부모 가족 중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런 가구들 중에 보증금을 늘려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 무이자 대출을 최대 5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주거복지센터 기관들은 활용하거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서 1년에 이것도 몇 번씩 공고를 해서 그 홍보물을 그 사회복지기관들이나 이런 곳들에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 신청 기관들을 보시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특히 이제 보증금 대출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니까 보증금이 좀 필요하신 경우에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의 나는 가장이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랄복지재단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미랄복지재단에서도 국내 지원 사업으로 위기가정의 주거비, 의료비, 생계비를 이제 방송 모금을 통해서 이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주요 방송 프로그램 중에 EBS 나눔 0700, SBS 희망TV, MBC 봄날의 기적,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MBN의 소나무의 이 성금 모금 방송하고 연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방송에 사연들이 이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요즘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원하지 않는 정보는 안 나가셔도 되지만 이 방송 내용하고 일단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지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지원 액수가 이렇게 큰 경우에는 미랄복지재단의 주거비 모금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송사들 아래 나와 있는 이런 방송사들에 직접 연락해 보셔도 이 방송사들에서도 이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기관들에 사실 자주 연락을 주시거든요. 이런 방송 사연을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도 예전에 초창기에 그 고시원에 살았던 그 가정인데 KBS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1,500만 원 넘게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고시원에서 이제 가정이 이동하셔서 정말 이렇게 환경도 많이 좋아지셨고 또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셨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미랄복지재단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자원을 연계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무이자 착한 대출 지원. 이거는 제가 이제 경기도 갔을 때 이 동주민센터에 계셨던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거 추천해 주셔서 얘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자원들이 사실 기관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 부분은 최고 100만 원을 그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 착한 대출 지원입니다. 그래서 서민금융기관이 최고 3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뭐 생계비나 여러 가지 그 당장의 돈들을 현금이나 이런 것들 뭐 의료비를 갑자기 병원을 들어가 써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주택을 이사를 했는데 생계비가 없다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착한 대출 지원 등을 통해서 당장 급한 현금 등을 무이자 대출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지역 소규모 기관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의 해피빈 이렇게 해서요. 해피빈에 가보면 이렇게 주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지대 쪽방촌, 그 다음에 전염병, 장마와 더위에 취약한 쪽방 이런 식으로 주거 분야는 이런 식으로 따로 또 노숙인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해피빈의 지역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후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분야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주거복지센터나 쪽에서도 해피빈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피빈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외부로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하는 가가호라고 해서 미혼모, 미혼 한부모의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를 18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혼모 이렇게 사회복지도 이제 세분화돼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거복지 그 자원들이 외부 자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외부에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뒷부분은 아마 좀 짧게 이거는 이제 지역의 사례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주거복지 이제 관내 자원들, 네트워크, MOU 이제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저희가 은평주거복지센터가 이제 지역의 주거복지 분과라고 해서 복지 쪽에 이제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법적으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들을 분과 같은 것들을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행정 단위에도 꾸릴 수 있고 복지기관 안에서도 각 분야들끼리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주거복지 분과를 은평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 주거복지 분과를 하면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던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평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원들, 그래서 주거비 보증금이 300만 원씩 2명씩 가능하다. 그 다음에 월세 체납은 35만 원씩 3개월인데 20회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각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 그 총 예산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이제 총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또는 몇 명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거, 주거비 주로 이제 지원 예산들, 그 다음에 이사비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들은 희망온돌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랑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이사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은평복지관, 그 다음에 신사복지관, 그 다음에 녹번복지관에서 각각 이 희망온돌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거비, 이사비 이렇게 해서 한 그 항목당 최대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달지,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한달지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기관들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이제 기관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런 현금성 지원들 같은 경우에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 온돌 그 사업들도 수급자는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복지자원 연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기관에서 어쨌든 뭐 후원해야 할 대상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제 모으고 있는 후원금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후원금이 남아 있거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의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청에 주거복지 팀이 있습니다. 뭐 꼭 지역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주거복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과 부서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복지 관련된 부서에 이런 기능들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거나 또는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노숙인 시설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 대상자를 추천한다거나 이런 임대주택이나 집수리를 한다거나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들은 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지자체의 각 행정부서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들의 주거복지 자원이나 어떤 다른 업무들을 하는지 문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사실 여기 구청의 이런 담당들도 사실은 복지 업무들을 정말 많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많은 시민분들을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복지 사업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대상자가 아마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팀에서 이런 법적인 주거급여나 임대주택 사업 이외에 은평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화재나 수재, 자연재해, 갑작스럽게 뭐 물이 침수가 됐다거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 한 5호 정도를 받아서 3개월 정도 단기적인 거주가 가능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도배, 장판, 싱크대, 단열 이런 것들을 한 120만 원 범위 안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나 반지하 가구는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창문, 예전에 알루미늄 샤시라거나 단열, 그러니까 집이 좀 추워서 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이 벽지에 스며든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이중창 공사 이런 것들을 이것도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수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은 이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노인 문제나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 문제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 부서에서 은빛주택이라고 해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 주택에서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집을 직접 이렇게 지어서 한 25호 정도 되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들어가셔서 입주가 가능하시고 또 여기에서는 어쨌든 구청이나 복지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복지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이런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은평 말고도 금천이나 동작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주택들이 먼저 사실 생겨났고요. 이런 어르신들이 입주 가능하면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이런 주택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지역의 동마다 그 주민분들이 직접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도배장판이나 형광등 교체 같은 것들을 80만 원 범위 안에서 뭐 연간 많지는 않지만 두세 가구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경보수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분들 좀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분들은 지역에서 수리 같은 것들이나 간단한 지역에서 이제 주거 환경이나 집에 고장이 났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은 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이런 지역 봉사단체들,
새마을 관련된 단체들도 있었고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촌동 주민센터는 보일러 수리를 이렇게 지역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봉사위원분들이 이렇게 수리 비용을 지원해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집수리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는 무엇이든 협동조합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랑 연계해서 협동조합인데요. 집수리 잔손보기 같은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봉사도 사실 하시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경우에 이런 기관들의 의뢰를 해서 봉사 대상에 가능한지 의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륜 하우징 집수리라고 해서 이런 지역의 집수리 사회적 기업들도 이 봉사활동을 하시니까 여기서는 뭐 반찬 배달도 예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수리 잔손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들을 집수리 사회적 기업들도 사회적 기여나 공헌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꾸준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경증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도 시설 내 입소가 가능하고요. 노숙위기를 겪고 있거나 장애인이시라거나 이런 분들은 입소 정원이 15명인데 경증 장애인인 경우에 노숙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런 기관들의 각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문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보현의 집은 역시 노숙인 남성 20명까지 가능하고요. 여기는 집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복지 서비스 등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나무도 이렇게 노숙 위기 중인 남성을 청년 지원 주택까지 해서 청년 관련된 계층까지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 안에도 이런 관련된 많은 주거복지 업무들을 하는 노숙인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흰도래처럼 모자 가정을 지원하는 이런 기관들도 단기 거주가 가능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주거복지 네트워크와 MOU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센터들은 서울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관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복지관들,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대학이 있는 경우엔 대학,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처럼 청소년 기관, 그 다음에 지역의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자, 강동도 구청하고 18개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복지관 자활센터,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보건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등하고 임대주택을 구할 때 전세집 같은 것들, 전세임대주택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부동산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북도 보시면은 구세군, 강북 노인복지관들, 그 다음에 임대주택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관악은 금융복지상담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회적 기업, SHLH, 광진은 요양돌봄,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돌봄플러스, 찻동, 구로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통합사례관리협의회,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KTNG.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보시면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찾아서 업무 연계를 하고 협약을 맺고 네트워크를 하고, 금천은 지역 아동센터, 노원 같은 경우에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기금 배분, 그 다음에 도봉은 도봉보건소, 성모의원, 덕성여자대학교 교통공사,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SH콜센터, 구통합사례회의, 동대문 보건소,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경희대 이렇게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찾아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동작 마포도 지역복지관, 주민센터, 그 다음에 서울 서부 고용노동지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다음에 서대문은 지역의 풀뿌리 네트워크,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서초 공인중개사협회,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백석예술대학교, 성동도 성동자활센터, 장애인센터. 자, 성북, 송파, 양천 이렇게 지역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과 가능하다는 거죠. 또 종로 쪽은 서울 지역에서 특히 이제 노숙인 홈리스 분들이 많으시니까 노숙인 인권 공동 실천단, 이런 지역사회 다양한 뭐 공공 민간 활동가 기관,
공사, 교육, 장애인, 돌봄, 다양한 기관들과 사실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이렇게 맺을 수가 있고 다들 필요한 기관들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들, 지자체들과 네트워크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각 기관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역사회 다양한 사례관리나 주거복지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공이나 이 법적인 어쨌든 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서 이 지역 네트워크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은평구도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형성됐던 건 아니고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구청이나 복지관 같은 기본적인 어쨌든 지역사회 주요 기관들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주거복지 분과, 네트워크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뭐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기관에 한 36, 7명 정도 되는 각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주거복지나 임대주택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들어와 있고요. 지역사회 복지관들도 들어와 있고요. LH, SH도 들어와 있고요. 노숙인 기관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우선 어린이재단도 들어와 있고 지역의 집수리 사회적 기업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연계가 돼서 네트워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저렇게 모여서 이제 공동으로 사례 관리하고 기억나는 게 처음에 복지관 쪽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 복지관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막 집이 내려앉고 있는 집들이나 허름한 그런 옛날 집들이 있죠. 뭐 나무나 판자집처럼 지어진 집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가 좀 사각지대다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그때 건축사를 연결해서 안전진단 보고서를 내주고 복지기관이나 구청이 그 외부의 월드비전이나 외부 기관에 자원 연결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상 이렇게 수리비를 들여서 집을 수리를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들이 저희도 발전을 해왔고 저희가 하고 있는 최근의 네트워크는 주거복지 업무를 하는 이제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다 부르고 민간에 있는 기관들이 함께 매년 한 차례 정도는 주거복지 밖에 있는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공부하고 교환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로의 이제 어려운 점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업무상 어려운 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서 동주민센터나 각 복지기관들에서 사용 가능한 주거복지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어느 사람한테 가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내용의 상담이 갈 수 있도록 뭐 임대주택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뭐 나는 이렇게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달고 일반 시민분들이 질문할 내용과 답을 달아서 자세하게 매뉴얼화 시켜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들과 활용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간담회 이렇게 같이 코로나 없을 때 그때 이렇게 했던 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고시원, 종로 고시원 참사랄지 또는 주거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주거단체들,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참여연대, 주거권 네트워크 등과 함께해서 특히 이제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시는 각 정당과 정치인들, 정당과 정치인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 주거복지 현장에서 사실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과 매년 연결해서 선거 시기마다 이런 주거복지 정책들을 기획을 하고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지자체나 공사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나 문제들도 이렇게 같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주거복지 MOU 체결 사례와 문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어지는 건데요. 앞에 이제 주거복지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업무 협력을 하거나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자원들을 상호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사실 맺는 게 MOU 업무 협약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은평센터를 예로 들면 은평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특히 이제 거기 계신 그
이제 자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임대주택 입주가 실제 가능하신 분들이 많고 입주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 찾아가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 가서 그분들 상대로 한 10분씩 해서 맞춤형 상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서는 클린복지사업단이라고 해서 임대주택 고독사가 발생하면 이 클린복지사업단에서 와서 사실 거의 무상으로 같이 그 임대주택 고독사 되신 시민분들 그 사실 유품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업무 협력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평 사례인데요. 처음에 이제 녹본복지관 찾아갔는데 녹본복지관 관장님이 복지관에서도 예전에 사실 주거복지센터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시절에 초창기 운영해 오셨는데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복지관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복지관이 가진 여러 가지 주거복지 자원들이나 여러 가지 역할들은 주거복지센터가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서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업무들을 더 전념해서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추천을 주거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협력과 협약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주거복지센터 협회와 주거복지연대, LH가 이렇게 또 같이 해서 지금 이제 SH도 같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 미임대 주택을 활용해서 아까 지역에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퇴거가 돼서 지역에 나오신 분들이 LH나 SH에 비어있는 주택들을 고쳐서 입주를 해서 계실 수 있게 이런 지역사회 여러 가지 주거복지 사각지대들을 찾아서 업무 협력을 해서 새로운 부족한 자원들을 SH나 LH가 해결을 해주고 센터는 입주자를 지원하고 사례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과 청소년 작공이라고 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민간기관인데요.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과 저희가 같이 해서 두꺼비 하우징에서는 주택을 제공을 했고요. 빈집 임대 한호를 제공을 했고 청소년 작공에서는 청소년들을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사례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에서는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제 외부 임대차 계약 관계나 집주인과의 이제 의사소통이랄지 이런 소통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의 민간단체가 이 주거복지 기관들하고 연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시설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어쨌든 그 체계 안에서 좀 보호하는 어떤 모델들을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런 각 기관이 갖고 있지 못한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수원이나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가 서로 필요한 자원들이나 정보들을 먼저 출발하고 정보와 노하우가 있는 곳들이 다음에 출발하는 곳들을 위해서 업무나 여러 가지 양식 같은 것들이나 사업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MOU는 각 기관이 필요한 것들 또는 부족하거나 없는 것들을 다른 기관과 구체적인 내용들 서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